오구설의 박동수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흐리네요. 비가 안개비 같은 게 뿌리고 있는데 제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언론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 개혁이라는 진실은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서 언론 히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이 8월 항쟁 이후로 실제적으로 KBS와 MBC에 양분되어 있는 그 세력을 통해서 사실은 언론 개혁이라는 차원의 그 언론 노련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갖다 그 정부나 이런 그 권력층에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언론인으로서 다시 태어나자는 자정 능력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.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사실은 그 국민 사조식으로 갖다 모집이 돼 가지고 창간되게 된 한겨레 신문이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신군부들이 위기를 느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3당 합당 이후로 갑자기 그 SBS라는 민간 방송국이 생기게 되죠. 그 민간 방송국이 생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광고가 쪼개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저 땅 짓고 헤엄치던 광고의 그 테두리에서 이제는 생존 전략으로 바뀌는 그러한 그 언론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딜링이 생겼다는 얘기죠. 그런 걸 노리기도 하지만 언론의 분산이 민영화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언론의 성장보다는 생존 전략이라는 그 차원으로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요.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지금 SBS를 서울 민방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네트워킹을 시켜가지고 전국 네트워크화 시켜서 전국적인 그 세력으로 키우게 됩니다. 물론 이러다 보니까 또 조중동 하에 있었던 매체가 이제 재반전이 일어나게 되죠. 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개혁의 일부로서 그 안티조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.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적인 차원,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조중동을 겨냥한 잘못된 점을 갖다가 지적을 했던 그러한 어떤 그 시민 운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언론 노련이라는 데서 주체가 됐던 그런 언론 개혁이 이제는 시민들에 의해서 알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사대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언론 질서를 해치는 그 문제 원인을 제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.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언론판을 흔드는 그러한 어떤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조중동이 그리고 또 MBN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종편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. 정말로 미디어법이라는 게 졸속으로 행정되면서 그 조중동이 그 언론기관, 방송기관까지 갖다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는 언론 개혁 운동 환경이 바뀌게 됐다. 두 번째로는 언론 반개혁 운동의 환경이 그 SBS와 종편들을 통해 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어떤 그 마당이 생기겠다, 광장이 생겼다 하는 것이고요. 정치 권력의 환경에 밀접한 그런 언론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중동, 특히 그 종편이라고 하는 그 터울을 쓰고 그 종합 미디어인 그 종편으로 갖다 편성된 그 이 세 군데, 네 군데 MBN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결국 정부에 빌붙어서 정부의 그 신여화되는 언론의 신여화가 되는, 물론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박정희 정권 때는 더 심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역시 비겁한 기레기들을 양산시켰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이제 탄핵 정부가 되고 난 이후로 그들부터는 이제 그
레거시 언론,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적인 언론의 그 형태에서 SNS라는 그런 1인 방송국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활약으로 인해서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레거시 언론도 조중동을 위시한 그 신본열 보수파, 그리고 또 그 외에 반하는 그야말로 정통 언론을 주장하는 그런 그 레거시 언론파, 그러니까 진보파, 혁신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SNS 역시도 극렬 보수 유튜버들, 그리고 또 문파를 위시한 그런 어떤 그 극우적인, 극좌적인 그런 어떤 방송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개의 어떤 그 틀이 짜여지고 정형화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 나이 또래 좀 되시는 분들이나 50대 후반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언론의 그 어떤 기본 속성 자체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국가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법, 방공법으로 갖다 이제 마치 미국의 그 메카시 법처럼 갖다 굴레를 씌워서 입을 다물게 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 현실화돼 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, 그것이 일반화돼 있었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구 떠들어대도 잡혀가는 사람도 없고요. 뭐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없고,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극렬적인 그 방송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종속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린 거죠. 자, 이제 이러한 것이 있던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현재 권력의 중심이 되시는 대통령 각하께서 옛날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또는 얍삽한 김모 씨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됐을 때처럼 그야말로 한 번에 모든 걸 갖다가 그 퉁쳐버리고 넘겨버리는, 그러면서 어떤 일괄성 있게 제한하는 그러한 그 언론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한때 이명박 정부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냐면은 이럴 바에는 전두환이 나섰다, 전두환이 나았겠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그건 뭐겠습니까? 강렬한 통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강력한 통제력이요.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부도 좀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, 그리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, 또 강력한 소통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언론개혁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구설의 박동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